이상민, 박영선, 김혜영 그리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박지원을 출당시켜라라는 청원이 2만 명을 돌파했다는 뉴스도 보도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한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요구를 했죠. 민주당의 당원 청원 게시판에 박지원 출당 징계 요구 글이 오늘 오전 기준으로 2만 9천 명 이상 동의를 했습니다. 5만 명 넘을 경우 지도부의 공식 답변이 달리게 돼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자,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한 출당 권유 내지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 요구했다고 출당시켜라. 2만 9,083명의 청원 동의가 현재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김수현 교수님. 유독 근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의 평가가 더 냉혹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박영선 전 장관, 이상민 의원,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도 냉혹하구나. 박용진 빼고. 이상민, 박영선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비판이 있긴 하지만 유독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더 가혹한 것 같아요. 더 대표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기도 하고.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개딸들, 강성 지지층이 볼 때는 박지원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은혜를 입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정치권에 훅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인데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된 계기가 그렇죠. 자기의 어떤 정치적 산에서 물론 있긴 했었죠. 예전에 엠번방 사건으로 좀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정치권의 중심에 설 수 있을 만한 정치적 자산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그것 또한 사실이죠.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어 이렇게 갑자기 중심에 서게 됐으면 이렇게 은혜를 생각해야지 배은망덕하게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를 이런 식으로 저격한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을 어쩌면 이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전략적 사고 측면에서도 당과 이재명 대표를 분리하는 게 굉장히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또 대북 송금도 있죠. 계속 사건이 있고 계속 구속영장은 청구될 거거든요. 그때마다 이 홍역을 치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쯤에서 당과 이재명 대표를 선 긋고 이재명 대표는 혼자 가셔서 해결하고 오시라. 그래야 민주당이 산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아마 얘기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이야기에 대해서조차 제명해라. 없애라, 저 사람을 안 나오게 해라라는 식의 이러한 반응들은 굉장히 민주주의를 숨막히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체포 동의안 얘기가 지금 굉장히 뜨겁잖아요. 예. 체포 동의안은 당연히 입법부, 국회의원의 권리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없애자고 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재명 대표가 그 말만 안 했어도 이해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체포동의안 제한해야 된다. 자기에겐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럼 상권 분립을 파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체포동의안 엄연히 입법부의 권리고 상권 분립에 의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왜 이걸 파괴하자는 얘기를 하냐고 하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은 뭔가요? 상권 분립 파괴하자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사법부가 제대로 분립이 안 돼 있어서 인혁당 사건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사형 선고 내리고 하던 시절에는 당연히 법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립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본인이 내려놓고 본인이 제안하겠다고 한 만큼 체포동의안 내려놓으시고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